오후 3시 평소와 다를 것 없는 날이었습니다. 71세 이순희 씨는 반가운 마음에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아, 요즘 왜 이렇게 연락이 없니? 그 순간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건 짧은 한숨. 그리고 차가운 목소리. 엄마, 저 바빠요. 나중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5분도 채 되지 않은 통화는 그렇게 끊겼습니다. 그리고 한 달 넘게 아들은 연락이 없었습니다. 처음엔 바빠서 그럴 거라 생각했습니다. 며칠 지나면 전화가 오겠지. 하지만 아무 소식도 없었습니다. 이순희 씨는 답답한 마음에 며느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들이 많이 바쁜가 보네요. 안부가 궁금하네요. 잠시 후 도착한 답장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머니, 사실 드리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남편이 어머니와 통화할 때마다 마음이 무겁다고 해요. 특히 첫 마디 때문에 부담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이순희 씨는 멍해졌습니다. 자신은 단지 반가운 마음에 한 말이었을 뿐인데 왜 연락이 없니? 그 말이 아들에게는 짐이 되었던 겁니다. 사랑해서 건 전화였지만 그 사랑이 오히려 거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자녀와의 통화에서 비슷한 경험 하신 적 있으신가요? 기쁜 마음으로 받았지만 자녀의 반응이 어딘가 불편하게 느껴졌던 순간, 말 한마디가 통화의 온도를 바꿔버렸던 순간 말입니다. 오늘 100세 지혜에서는 자녀와 통화할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한마디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마음을 열게 만드는 마법 같은 첫마디는 무엇인지, 또 이미 어색해진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까지 하나하나 따뜻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부모로서 해서는 안 되는 말, 그리고 부모로서 진짜 해줘야 하는 말. 오늘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녀와의 관계에 따뜻한 다리가 되어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분들에게 따뜻한 지혜로 전해질 수 있게 도와줍니다. 지금부터 조용히 귀 기울여 주세요. 가장 가까운 이들과 멀어지게 만드는 말, 그리고 다시 가까워지게 만드는 말, 그 결정적인 차이를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순희 씨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에 자꾸 맴도는 한마디. 어머니, 그 말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져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걸까? 사랑하는 마음이 왜 이렇게 멀게 느껴지는 걸까? 이순희 씨는 마음속에서 수없이 자신을 탓했습니다. 그날 밤 전화를 걸고 싶었지만 손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혹시 또 귀찮게 느낄까봐, 또 상처가 될까봐 전화기만 쥐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이순희 씨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65세 김명자 씨 역시 매주 일요일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딸아, 엄마 생각은 안 나니? 그 말이 사랑의 표현이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딸은 점점 통화 시간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요즘 너무 바빴어서. 지금은 좀 나중에 통화하면 안 될까? 어느 날 딸이 용기 내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 말씀 들으면 제가 불효녀 같아서 힘들어요. 제가 엄마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닌데 그 말 들으면 자꾸 죄책감이 들어요. 그제야 김명자 씨도 깨달았습니다. 말은 사랑으로 했지만 상대의 마음에는 부담으로 박힌다는 걸. 사실 부모는 단지 보고 싶고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니? 왜 연락이 없니? 엄마 생각은 안 나니? 하지만 자녀는 그 말을 다르게 듣습니다. 나를 감시하는 건가? 연락을 안 했다고 서운해 하시네. 내가 또 뭘 잘못했나? 그 차이에서 모든 문제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말이 반복되면 자녀는 부모님의 전화를 받기 전부터 마음의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또 무슨 말을 들을까? 또 죄송하다고 말해야 하나? 왜 이리 통화가 부담스럽지? 이런 마음이 쌓이면 결국 연락은 줄어들고 관계는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문제는 사랑이 아닙니다. 표현의 방식입니다. 아무리 깊은 사랑이라도 전달하는 말이 다르면 상대는 전혀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이제 중요한 건 그 말을 바꾸는 일입니다. 딱 한마디만 바꿔도 관계는 전혀 다른 길로 향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그 마법 같은 한마디가 어떤 변화들을 일으켰는지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74세 김영자 씨는 어느 날 평소처럼 아들에게 전화를 걸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목이 아팠고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평소처럼 왜 연락이 없니? 대신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엄마야 괜찮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소보다 아들의 목소리가 훨씬 밝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감기 걸리셨어요? 목소리가 안 좋으신데 병원 가보셨어요? 그리고 그 통화는 평소보다 2배는 더 길게 이어졌습니다. 아들은 엄마의 안부를 물으며 자신의 일상도 하나하나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김영자 씨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했던 말이 얼마나 큰 벽이었는지를 말입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자녀를 걱정하는 말보다 자녀가 부모를 걱정할 수 있게 하는 말이 훨씬 더 따뜻하다는 걸.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듣고 싶은 첫 마디는 왜 연락이 없니?가 아닙니다. 바로 이 한마디입니다. 괜찮니? 이 말의 힘은 생각보다 큽니다. 첫째, 이 말에는 추궁이 없습니다. 자녀를 감시하거나 다그치는 뉘앙스가 아니라 그저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습니다. 둘째, 이 말은 자녀에게 부모를 돌볼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자녀들도 누군가를 걱정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부모님일 때 그 마음은 더욱 깊어집니다. 셋째, 이 말은 부모가 자녀를 믿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넌 잘 지내고 있을 거라고 믿는다. 하지만 혹시 힘들진 않을까? 그래서 걱정된다. 이 마음이 담긴 한마디가 바로 괜찮니입니다. 68세 박정숙 씨도 같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늘 딸에게 엄마 생각은 안 나니? 라며 말하곤 했던 그녀. 딸의 통화 반응이 점점 무덤덤해지자 한 번만 다른 말을 해보자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딸아, 엄마야, 너 괜찮니? 그날 딸은 긴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요즘 일이 너무 많고 아이는 감기에 걸리고 남편도 바빠서 혼자서 감당하기가 벅찼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뭔가 그냥 숨 쉴 수 있었어요. 박정숙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자신이 딸에게 해줄 수 있는 건 해결책이 아니라 공감이었다는 걸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과의 통화 전 한 가지 고민을 먼저 합니다. 오늘 또 무슨 말 들을까? 69세 최영희 씨 아들도 그랬습니다.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오면 항상 심호흡부터 했다고 합니다. 아들아, 우리 좀 신경 써줘. 그 말은 어김없이 첫 문장으로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무거운 책임감, 나중엔 점점 부담, 결국에는 회피로 바뀌었습니다. 아들의 아내는 어느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왜 어머니 전화 받기 전에 한숨부터 쉬어요? 전화 끊고 나서도 표정이 어두워요. 그 말에 아들은 털어놨습니다. 엄마 목소리 듣기 싫은 게 아니야. 근데 매번 내가 뭔가 잘못한 사람처럼 느껴져.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감정적 부채라는 심리학 용어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연락을 자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죄책감을 느끼게 되는 말. 그 감정은 한 번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쌓이고 반복되고 결국엔 회피로 이어집니다. 자녀는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어차피 또 혼날 텐데 그냥 안 받자. 말하려다 또 상처받을 테니 그냥 피하자. 결과는 명확합니다. 전화는 줄어들고 소통은 멀어지고 관계는 멈춰버립니다. 이런 흐름을 끊으려면 먼저 부모가 바뀌어야 합니다. 자녀가 잘못한 게 아닙니다. 표현의 습관을 바꾸는 게 먼저입니다. 예를 들어 72세 이영자 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 때마다 요즘 왜 이렇게 바빠?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들은 점점 답변이 짧아졌고 그냥 바빠요. 다음에 전화 드릴게요. 결국엔 아예 전화를 받지 않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이영자 씨는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을까? 그때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매번 바쁘냐고 물으시니까 남편이 미리 변명을 준비해야 한다고 해요. 그게 너무 스트레스래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이영자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관심이 추궁으로 들릴 수 있다는 사실. 전혀 몰랐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희망은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바로 처음에 한마디를 바꾸는 것으로부터 다음 장에서는 그 한마디가 관계를 어떻게 회복시키는지, 그리고 이미 멀어진 관계를 되돌린 진짜 사례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67세 정미경 씨 역시 딸과의 통화에서 비슷한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통화 첫 마디는 항상 이랬습니다. 엄마 생각은 안 나니? 요즘 왜 이렇게 바쁘니? 딸은 처음엔 미소로 받아줬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요. 바빠도 시간 내볼게요. 하지만 그 말은 점점 달라졌습니다. 엄마, 바빠서 그래요. 지금 통화 힘들어요. 나중에 할게요. 그리고 어느 날 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런 말 들으면 마음이 무거워져요. 제가 못난 딸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전화를 피하게 돼요. 정미경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랑의 말이 부담이 되다니, 보고 싶다는 말이 거리가 되다니. 그날 밤 정미경 씨는 딸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딸아, 미안해. 엄마가 너를 너무 그리워한 나머지 내 마음을 생각하지 못했구나. 그 다음 주 딸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다른 말을 꺼냈습니다. 딸아, 엄마야 너는 괜찮니? 조용하던 전화기 너머
잠시 후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엄마. 나 요즘 좀 힘들었어. 근데 엄마 목소리 들으니까 위로가 되네. 그날 두 사람은 오랜만에 20분 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딸은 자신의 고민을, 정미경 씨는 아무 말 없이 경청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딸아, 너 참 대견하다. 혼자서도 이렇게 잘 견디고 있어서 엄마는 마음이 놓인다. 그 순간 딸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그 말 정말 듣고 싶었어요. 여러분, 말 한마디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듭니다. 왜 연락이 없니 대신 괜찮니라고 물었을 뿐인데 다쳤던 마음이 열리고 무거웠던 분위기가 풀리고 관계가 다시 숨을 쉽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말만 바꾸는 게 아닙니다. 진심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66세 이명숙 씨는 처음에 괜찮니? 라고 묻고는 곧바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연락이 없었니? 결과는 예전과 똑같았습니다. 딸은 짧게 대답하고 곧 전화를 끊었습니다. 말은 바꿨지만 마음은 바뀌지 않았던 겁니다. 진짜 변화는 진심이 담긴 말에서 시작됩니다. 상대의 상황을 이해하고 책임을 묻지 않으며 그저 지금 내가 잘 지내길 바란다는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그 진심이 어떻게 이어지고 자녀가 먼저 마음을 열게 되는지 더 감동적인 사례들과 함께 이어가겠습니다. 73세 윤영순 씨는 이제는 말보다 마음을 먼저 생각합니다. 예전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전화를 안 해? 엄마가 기다리는 거 몰라? 그러면 아들은 늘 비슷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죄송해요. 바빴어요. 요즘 일이 많아서요. 통화는 짧았고 마음은 허전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윤영순 씨는 방식을 바꿔봤습니다. 아들아, 엄마야, 너는 괜찮니? 아들은 처음엔 잠시 말이 없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근데 요즘 좀 지쳤어요. 그 한마디가 시작이었습니다. 윤영순 씨는 그 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건강하게 지내고 있어서 다행이다. 힘들어도 잘 견디고 있는 우리 아들이 참 기특하다. 그 말을 들은 아들은 예전과 달리 한참을 더 이야기했습니다. 직장 상사 이야기, 잠이 부족한 일상, 소소한 스트레스까지 하나하나 풀어놓았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은 더 자주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오늘은 일이 좀 나았어요. 요즘은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윤영순 씨는 깨달았습니다. 조언보다 필요한 건 공감이었다는 것을, 질문보다 중요한 건 믿음이었다는 것을. 반면 자녀의 말을 계속해서 의심하면 그 신뢰는 쉽게 무너집니다. 69세 장미자 씨의 딸은 괜찮아요라고 말할 때마다 정말 괜찮아? 목소리가 안 좋은데? 속상한 일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묻는 엄마의 말에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괜찮다고 했잖아요. 그걸 믿어주시면 안 돼요? 그 말에 장미자 씨는 멈칫했습니다. 자신이 딸을 걱정한 줄만 알았지. 딸이 그렇게 느꼈을 줄은 몰랐던 겁니다. 그 후 그녀는 말의 끝을 바꾸었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엄마는 언제든 들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러자 딸은 그때부터 가끔씩 속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자신을 믿어준다는 느낌이 안전한 마음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신뢰는 그 말이 맞는지 확인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그 말을 믿어주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다음 장에서는 그 믿음이 어떻게 며느리, 사위와의 관계까지 확장되는지, 그리고 온 가족의 분위기를 바꾼 작은 말의 힘에 대해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67세 홍정자 씨는 처음엔 며느리와 대화가 어려웠습니다. 말을 아껴야 하나, 더 다가가야 하나, 어떤 말부터 해야 할지 늘 고민이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에게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애는 잘 키우고 있니? 남편은 신경 좀 써주고 있어. 이런 식으로 시작했겠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오늘 하루는 어땠어요? 단 한마디였습니다. 잠깐의 정적, 그리고 며느리의 조심스러운 대답. 어머니, 오늘 좀 힘들었어요. 아기가 열이 나고 남편도 늦게 들어온다고 해서요. 홍정자 씨는 묵묵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잘 견디고 있네요. 혼자서도 이렇게 씩씩하게 해내는 거 정말 대단해요. 그 말 이후 며느리는 놀랍도록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일상의 사소한 일들, 육아의 어려움, 가끔은 감정적인 솔직함까지 털어놓게 됐습니다. 고부 간의 대화는 가르치려는 말보다 들어주는 말에서 시작됩니다. 며느리가 먼저 연락하게 된 것도 바로 그때부터였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한 71세 김순희 씨는 사위와의 대화가 어려웠습니다. 건조하고 짧은 말투, 의무감으로 건네는 인사의 마음이 서운했죠. 하지만 어느 날 사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는 어땠니? 그냥 던진 한마디였지만 사위는 잠시 놀란 듯 하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일이 좀 많았어요. 회의가 길어져서 머리가 지끈거릴 정도였어요. 그날 이후 사위는 김순희 씨에게 조금씩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무조건 조언이나 충고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성인이 된 자녀에게 필요한 건 지시가 아니라 지지입니다. 그들은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판단이 맞는지 누군가의 믿음을 원할 뿐입니다. 그 믿음이 힘이 되어줍니다. 74세 정순덕 씨는 3명의 자녀와 며느리, 사위까지 모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합니다. 비결은 간단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 힘들었겠네. 그래도 잘 이겨냈구나. 내 판단을 엄마는 믿어. 이 내 문장을 기억한다고 말합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칭찬을 받을 때 자신을 더 믿게 됩니다. 며느리와 사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칭찬받는 순간 부담이 사라지고 진심이 오가기 시작합니다. 말 한마디가 관계를 바꾸고 가족 전체의 분위기를 따뜻하게 감쌉니다. 다음 장에서는 진정한 사과의 조건과 기대 없이 베푸는 태도가 어떻게 더 큰 신뢰로 돌아오는지를 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사과는 했지만 마음 한켠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연락하겠지. 사과했으니 이제 화해가 되겠지. 하지만
자녀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기다렸던 연락은 오지 않고 마음은 여전히 닫혀 있는 듯 느껴질 때 부모는 또다시 상처받습니다. 진심이란 말로만 완성되지 않습니다. 시간과 인내, 일관성이 함께할 때 그 진심은 전해집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제 회복된 관계를 더 따뜻하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작은 습관들에 대해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했어. 거기서 끝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서로의 마음을 열었다면 그 마음이 다시 닫히지 않도록 더 섬세하게 보듬어야 합니다. 74세 김복순 씨도 예전엔 아들에게 충고를 자주 했습니다. 이렇게 해. 그건 잘못된 판단이야. 하지만 며느리의 조언을 듣고 대화를 바꾸었습니다. 어머니, 남편은 조언보다 지지가 필요해요. 자기가 선택한 길이 맞는지 확인받고 싶어 하거든요. 그때부터 김복순 씨는 아들의 고민을 들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각은 어때? 엄마는 내가 어떤 결정을 하든 믿고 응원할게. 아들의 반응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조언을 기대하지 않아도 오히려 더 많은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자녀와의 통화가 즐거운 기억으로 남도록 하려면 매 통화마다 남겨야 할 건 잔소리가 아니라 여운입니다. 엄마랑 이야기하니까 기분이 좋아. 아빠 목소리 들으니까 마음이 편해. 그 한 줄의 감정이 쌓이면 자녀는 먼저 연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화를 기다리게 됩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모든 이야기들을 정리하고 여러분의 관계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법을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자녀와의 통화에서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얼마나 깊은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말을 어떻게 바꾸면 관계가 회복되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핵심은 단순합니다. 왜 연락이 없니? 대신 괜찮니? 이 한마디가 다친 마음을 열고 무거운 공기를 부드럽게 바꾸며 멀어진 마음을 다시 잇습니다. 그 말에는 믿음이 담겨 있고 존중이 깃들어 있으며 사랑이 강요가 아닌 이해로 전달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운 또 하나의 진실. 사과는 관계를 되살리는 시작입니다. 단지 미안하다는 말이 아니라 어떤 점에서 미안한지를 진심으로 전하는 용기. 그것이 자녀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하지만 사과 후엔 기대하지 않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급하게 결과를 바라지 않고 꾸준히 따뜻한 말과 태도로 다가가는 것. 그게 진짜 변화의 씨앗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그 한마디를 꺼내보세요. 괜찮니? 처음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마음이 서서히 따뜻해지고 표정이 부드러워지고 관계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하는 순간을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셨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백세지혜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공감이 더 많은 부모님들께 따뜻한 위로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삶의 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